자, 윈블던 남자 단식 결승전 매치업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번 시드 조코비치, 그리고 반대쪽 섹션에서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이탈리아의 25살 마테오 베레티니가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고 화끈한 창과 방패가 대결하는 윈블던다운 결승전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코비치와 베레티니의 4강전 경기를 분석해 보고요. 결승전에서 왜 조코비치가 베레티니를 상대로 고전할 것인가를 한 3가지 이유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누가 우승할지 예측할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코비치가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1회전 드레이퍼에게 불의의 1세트를 내준 이후 무실 세트로 말 그대로 승승장구입니다. 4강전 샤포발로프와의 경기에서 조코비치가 좀 고생했어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건 7-6, 7-5, 7-5 2시간 40분 접전임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가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정말 노련한 경기 운영을 또 한 번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가장 승부의 결정적 장면 하나만 보겠습니다. 먼저 브레이크를 한 샤포발로프가 5대4 듀스 상황에서 이렇게 포핸드 오픈 코트 범실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샤포발로프의 실수 이전에 조코비치에서 경이로운 디펜스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코비치는 클러치 포인트,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 저런 초인적인 샷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가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코비치는 사실 1, 2세트에서 조금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샷 깊이, 길이가 짧아서 샤포발로프의 호쾌한 그라운드 스트로크 샷 메이킹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래도 조코비치의 전략적 포인트 한 가지가 굉장히 전 눈에 띄었는데 그 미들 코트 랠리에서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는 랠리에서 샤포발로프로 하여금 페이스, 속도와 앵글을 주지 않았다. 이 점입니다. 샤포발로프는 아시다시피 왼손잡이에다가 남자 테니스에서 가장 화려한 샷 메이킹, 멋진 위너를 장렬하는 스타일입니다. 조코비치는 미들 코트 랠리, 특히 리턴부터 시작해서 이 앵글보다는 샤포발로프의 약간의 불안 요소인 원핸드 백핸드 쪽으로 페이스를 줄이고 앵글을 내주지 않는 공격적인 샷을 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작전을 구사했어요. 이 작전을 모든 순간에 구사한 건 아니고요. 승부의 결정적인 압박 상황에서 구사해서 샤포발로프를 괴롭혔습니다. 자, 샤포발로프도 굉장히 잘 쳤는데요. 언뜻 샤포발로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때로는 무모한 샷을 시도했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바로 이 작전 외에는 조코비치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라고 봅니다. 조코비치의 랠리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3구부터 원 스트라이크 테니스의 정신을 계속 밀어붙였고 매 세트 조코비치를 브레이크로 위기로 몰아가면서 승기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역시 중요한 순간, 압박의 순간 샷 셀렉션과 냉정함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레티니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 놀랐습니다. 베레티니가 이렇게까지 윈블던 잔디에서 강할 줄은 예상 밖이었고요. 저는 사실 8강에서 페더러에게 6대0 베이글을 먹였던 후르카츠가 조금 더 우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페더러를 베이글 먹인 후르카츠를 다시 베이글 먹였습니다. 딱 2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베레티니의 서브 정말 굉장했습니다. 리턴이 약하지 않은 후르카츠인데 23%의 리턴 득점에 그쳤고요. 또 하나 베레티니의 리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후르카츠 역시 196cm의 장신에서 뿜어나오는 강력한 서브가 있어요. 그런데 베레티니가 40%대의 리턴 득점률을 보였습니다. 후르카츠의 첫 서브 득점률은 68%에 그쳤고요. 이는 그만큼 베레티니가 상대 강서브를 잘 읽고 리턴인 플레이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레티니를 보면 저는 2명의 과거 선수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밀로스 라오니치, 또 한 명은 델포트로입니다. 베레티니의 서브가 라오니치만큼 강력한 무기가 됐고요. 베레티니의 대포할 포핸드는 델포트로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이 2가지 공격성이 합해져서 베레티니는 현재 잔디코트 윈블던에서 우승 후보 2순위로 불리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결승전 예측입니다. 베레티니의 서브가 무조건 잘 들어가야 됩니다. 또 포핸드 3구 공격에서 확실한 득점을 내야 하죠. 이게 사실 베레티니 테니스의 최대 강점입니다. 하지만 조코비치 테니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상대의 강점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윈블던에서 베레티니의 서브를 제대로 리턴한 선수는 뭐 한 명도 없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만 조코비치의 리턴은 테니스 역사상 최고죠.
누군가가 베레티니 서브를 봉쇄할 수 있다면 그건 조코비치밖에 없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메이저 5세트 경기에서 조코비치가 강한 이유는 시간이 흐를수록 보통 서브는 잘 들어가지 않지만 리턴만큼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강점을 살려서 조코비치는 과거 윈블던 황제 페더러를 결승에서만 3차례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페더러도 피하지 못한 운명을 베레티니, 이제 메이저 첫 결승에 오른 베레티니가 극복할 수 있다? 굉장히 희박한 확률일 겁니다. 또 한 가지 베레티니의 강점이 포핸드인 만큼 이 백핸드는 상대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코비치는 그 누구보다 상대의 백핸드를 집요하고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조코비치의 투핸드 백핸드 덕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베레티니의 약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베레티니의 백핸드 쪽 공격을 어설프게 구사하면 오히려 베레티니의 턴어라운드 포핸드에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고, 또 베레티니의 백핸드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스는 잔디 코트에서 굉장히 낮고 스피드가 빠르게 오기 때문에 처리하기 까다로운 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베레티니의 백핸드 약점 감추기 방법이죠. 일종의 이런 방법을 단 한 명, 조코비치에게는 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조코비치의 압승이 점쳐지죠. 실제로 그럴 확률 꽤 높습니다. 저는 다른 기술적인 거 다 빼놔도 메이저 대회 첫 결승 진출한 베레티니가 냉정한 멘탈을 특히 1세트 초반에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다만 베레티니는 샤포발로프와는 조금 다른 멘털인 것 같습니다. 샤포발로프의 폭발적인 열정, 그러면서도 냉정함, 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보다 높은 차원의 멘털이 베레티니에겐 있어요. 베레티니가 후르카츠한테 3세트 타이브레이크를 내주고 무너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나는 후르카츠보다 3세트 훨씬 더 나은 선수였다. 이렇게 계속 치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성숙한 멘탈이고, 사실 25살 전성기에 이른 베레티니라면 결승전에서 멘탈이 쉽게 무너진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멘털 측면에서 조코비치 역시 멘털을 잘 부여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경기는 단순히 메이저 대회 1승이 걸려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페더러, 나달의 메이저 20회 우승과 동률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경기, 그만큼 이 경기의 무게감이 조코비치의 멘털을 압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천하의 조코비치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느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는 결과 예측인데요. 저는 타이트한 4세트 경기, 그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타이브레이크에 돌입해서 조코비치가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고 베레티니를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통산 20번째 우승을 달성해서 The Greatest of All Times, 고트 논쟁에서 이제 페더러, 나달과 동률, 아니 그 이상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폴 포지션을 확보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공은 둥글까요? 결승전 함께 지켜보시죠.